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부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방송했듯이 지금은 이 전 세계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자, 주식시장에 세계의 주식시장, 그죠? 중국의 주식시장과 한국의 주식시장도 외국인의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쏠림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상승세에 타고 있어요. 이 전고점을 못 돌아서 그렇지, 우리 주식시장도 외국인의 돈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엄청나게 주식을 좀 팔고 있다. 아마 올해 들어서도 한 10조 내외 정도는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 지금. 미국은 지금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전고점을 뚫었고, 이미 S&P 기준으로는 나스닥은 뭐 거의 전고점으로 가고 있고, 그죠? 전고점은 최고점이니까 그 고점을 뚫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뭐 일본 증시는 지금 버블 경제의 전고점을 이미 뚫었고, 유럽 증시도 전고점을 뚫었고, 자,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가고 있다, 유동성이. 자, 그것의 성장의 핵심은 AI였다. 인류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주는. 여러분, AI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류를 진짜 이 5차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4차 혁명이죠 원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5차 혁명이야. 완전히 다른 세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초의 단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워렌 버핏이 이맘때 되면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요. 자,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렌 버핏 하면 천재잖아요. 이 주식 투자의 천재인데, 여러분,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어떤 이 안경을 쓰고 좀 봐야 되는 게 있어. 여러분도 워렌 버핏과 같이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그죠? 최소한 일지는 않아요. 워렌 버핏과 똑같이 투자를 해도 일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처럼 예를 들어 코카콜라 샀다든지, 이 코카콜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게, 옥시덴탈 샀다든지, 여러분들 그냥 제자리에 있어.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 그러나 이제 워렌 버핏이 작년에 일본 상사 주식을 샀거든요. 그때보다는 한 40-50%는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올라갔고. 어쨌든 워렌 버핏은 자기가 운영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규모와 개인이 운영하는 규모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워렌 버핏이 지금의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면 워렌 버핏이 지금의 주식시장을 카지노 주식시장, 완전히 돈이 쏠림 현상이 지나치잖아요. 완전히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AI발 파티. 그럼 워렌 버핏과 같이 이 주식시장을 카지노 장세를 보고, 과열된 주식시장이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못 버는 거죠. 당연히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투자해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 그죠? 세계의 넘버원 투자자가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나. 자, 그 사람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서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를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워렌 버핏은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좀 알아야 돼.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의 기본기야, 기본기. 그리고 사실은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면 이 자금이 많아야 돼. 제가 제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비드 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미국의 지금의 빅7 주식을 한 5개 정도 또는 7개 정도, 그냥 분산 투자해서 내가 한 몇 억이 있다. 예를 들어 몇 억이 있다. 그러면 그거 분산 투자해서 했으면 지금 최소한 뭐 등락이 있었지만은 150% 이상의 수익률을 냈어. 뭐 어떻게 보면 고점으로 보면 200% 이상 수익을 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내가 5억을 투자했으면 그 돈이 10억이 됐든지 15억이 됐든지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없을 거니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워렌 버핏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돈이 얼마예요? 뭐 220조인가 뭐 지금 현금을 들고 있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코비드 같은 위기, 패닉 장세가 또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220조를 집어넣겠죠. 헐값에 주식들을 사겠죠. 우량한 기업들을.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1억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종잣돈이 2억이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5억 10억은 없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억 10억이 있더라도 그런 자신감이 없어. 그죠? 코비드 때처럼 또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이 반토막 나면 들어갈 자신이 있냐고.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배팅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 계좌에 뭐 조금 돈이 있어서 그때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뭐 150% 이상 났어요. 그러나 그 돈이 그렇게 크질 않단 말이야. 물론 저도 그때 몇 억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몇 억을 들어가려고 그랬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다 들어가려고 그랬어. 물론 제 돈은 샀어요. 뭐 몇천만 원어치 샀겠죠. 그러나 몇 억을 들어가야 지금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반대를 했죠. 그죠? 반대를 했죠. 저희 와이프도 자신이 없는 거지.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또 와이프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부부가 합의를 봐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저같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잘 알고 들어갈 타이밍을 아는 사람도 그 저점에서 그 전 재산을 배팅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뭐랄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부자가 돼. 거기서 투자를 해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된다. 자, 일단은 워렌 버핏이 지금 전 세계 주식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카지노에 비유하면 카지노 시장, 현재의 주식시장은 카지노에 비유하며 카지노 시장이라는 거야. 카지노가 똑같다는 거야. 투기 장세라는 거야.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보기에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과열된 시장을 항상 바라보진 않잖아요. 가치 투자자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시장을 뒤지고 있는지도 몰라. 말은 안 하지만 뭐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쨌든 현금 보유와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이 버크셔 주가는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뭐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연례 서한을 보냈는데 이 4분기 순이익이 얼마냐면 4분기 수익만 우리 돈으로 50조 673억이야.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2배 늘었다는 거야. 뭐 주식시장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어났겠죠. 그죠? 워렌 버핏의 수익이 어쨌든 2배를 올렸다. 수익을 올렸다. 자, 이중 영업이익이 84억 달러.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는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영업이익이 한 11조 2,996억 정도.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8% 늘었다. 뭐 이건 뭐 보험 사업으로 이익이 증가한 거니까.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이거는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지난해 뭐 기후가 온난해가지고 재난사고가 줄어서 이 보험사의 수입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보험사가 좋은 회사 같아, 그죠? 아주 알짜 회사 같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이런 순이익에서 이 보험사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뭐 투자이익이죠. 투자이익. 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투자한 이익이 290억 달러. 자,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이 290억은 실현 수익이 아니에요. 실은 아직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장부상 평가이익이다. 그죠? 아직 그러니까 저점에 샀는데 장부상 평가이익이 290억 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중에 일본 상사 5곳에 대한 투자가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지난해 80억 달러, 한 10조 6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수익률이 61%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맞는 거야. 옛날에 이거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에 투자한다는 게 작년인가 그랬잖아요. 작년 초인가? 그럼 그때 같이 투자했으면 꽤 수익을 났겠죠. 그죠? 이런 거 다 알아서 따라 하시면 돼. 이런 거 다 공개가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일본의 이토츠 상사, 스미모토 상사, 미쯔비시 상사 이런 회사들이 이 저평가돼 있고 배당을 잘 줘. 그런데다가 주주 환원 정책을 일본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뜬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야, 이거 워렌 버핏은 뭐 일본의 주주 환원 정책을 예상을 했던 건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천하의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그것은 잘 몰랐을 거다. 이 회사를 산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유가 일단 배당을 잘 준다. 그리고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워렌 버핏은 그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성을 봤겠죠. 자, 이 회사를 왜 워렌 버핏이 또 샀냐면은 참 잔인한 얘기야. 잔인한 얘기. 워렌 버핏은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은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 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일본의 상사 주식이라는 거예요. 왜 주변 그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수입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거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인문학적, 역사적 모든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잔인한 거죠, 사실은. 잔인한 거죠. 남의 나라의 어떤 그 비극을 가지고 자신의 또 투자를 이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 223조를 들고 있다. 이게 전체 자산의 16%, 그리고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액 중에 사상 최대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워렌 버핏이 또 이 코비드 때와 같이 패닉 장세를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버블이 다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것을 워렌 버핏은 카지노 장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한번 폭락을 하면 완전히 또 엄청나게 세일된 가격에 또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또 사들이겠죠. 이 223조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시장을 너무 즐긴다기보다는 언젠가는 폭락이 온다. 그죠? 언젠가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해 놓고서 이렇게 바로 오지는 않아요, 항상. 뭐 동기가 있어 오는 거지. 그죠? 자,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이 이 미국 시장이야. 근데 버핏이 보니까 미국은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현재 투자할 곳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죠? 별로 없다. 미국도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그는 버크셔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할 기업들이 미국에 약간 있다고 쓰고 미국 밖에서는 그런 후보들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조금 있는데 밖에서는 없다. 그 조금 있는 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겠죠. 그런 주식을 더 사겠지. 없다. 미국 버핏이 보기에는 외국에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단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버핏은 대체로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투자할 게 없다. 그러나 이제 카지노 장세에서 투기성 거래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제 우리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이제 뭐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앞으로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를 낮게 잡으세요. 라고 주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카지노 장세이다. 자, 버핏 회장은 증시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크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녔을 때보다 학교에서 잘 교육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카지노 장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AI가 나오니까 미친 듯이 엔비디아만 사잖아. 그러니까 버핏은 엔비디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기 장세다. 그죠? 뭐 저거 기업에 대한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무조건 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한심하다고 보고 있는 거야. 한심하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버핏은 뭐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버크셔의 주가가 지난해 15% 올랐고, 2024년 들어서는 17% 올랐고, 뭐 이거 사도 되겠네. 그죠? 이 회사는 계속 올라가네. 이 회사 주가가 B주 기준으로, A주는 엄청 비싸요. B주 기준으로 한 417달러. 그죠? 사상 최고치. 이거 근데, 계속 올라가지만, 이게 차트를 보면, 무서워서 못 사요.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자, 이 버크셔에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코카콜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주주총회 맨날 앞에다 코카콜라 갖다 놓고 먹고 있잖아요. 몸에도 안 좋은 건데 먹고 있더라고. 늙으니까. 자, 2023년 한 해 동안 아멕스나 코카콜라의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순자산의 한 4%에서 5% 많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코카콜라가 이제 시즌 중에 한두 번씩 폭락을 하거든요. 이 주식이라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사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봐서 조금 먹고 팔았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수익이 크게 나지도 않아.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또 점프를 하겠지만 단기적 한 1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더라고. 그죠? 근데 어쨌든 버크셔는 버핏은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거야.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그죠? 코카콜라는 예를 들어 지금 3달러면은 가격을 올려서 4달러 받아도 계속 사 먹잖아. 그죠? 이거 불황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배당을 주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 이런 주식을 좋아한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까지 해요. 코카콜라와 아멕스의 규호는, 이 아멕스라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훌륭한 비즈니스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식을 찾겠어요. 그죠?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이 비즈니스를 인내심을 가지고 고수하라는 것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버핏 따라 못하는 거예요. 버크셔는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이런 회사들 마루베니,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지분을 9%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배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니까 저도 이제 종목을 좀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아주 세 종목 내로, 그죠? 세 종목 내로 집중 투자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종목이 한 20개 있는데 그 중에서 5배, 6배 오른 주식이 있어. 근데 고작 한 100만 원치 사놓고 5배, 6배 오르면 그게 큰 돈이 되겠냐고. 그죠? 그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집중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집중 투자를 하면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견딜 수 있어요.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상사 주식만 가잖아요. 알짜 상사 주식만.
9%씩.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버핏이 또 어떤 회사를 가지고 많이 있냐면, 이게 셀가스 회사인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거 많이 올랐다가 뭐 요즘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박스권에 있는 주식 같은데, 뭐 요즘 이 원유 가격이 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 주식을 27%, 28%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왜 가지고 있겠어요? 앞으로 원유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비중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세계 경기가 뭐 지금 뭐 AI로 올라가고 있지만 뭐 아직은 바닥이잖아요. 뭐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일어나면 한마디로 뭐 이 석유값은 또 원유 가격은 폭등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전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워렌 버핏을 따라하기 힘든 이유가 이거야. 이 사람은 이 옥시덴탈을 이걸 몇 년을 가지고 오를 최소한 5년 이상은 기다려야 시세가 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박스권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사서 한 2천만 원 있는데 5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야. 개인들이 버핏 따라하면 재미를 못 본다는 게 그런 것이다. 자, 어쨌든 버핏이 보기에는 인공지능 AI 붐 속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종목들이 폭등세를 타고 있지만 버핏은 관심조차 없고 이것은 카지노 장세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버핏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버핏이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카지노 장세,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또 이 월가에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조금 새겨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몇 개월은 갈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몇 개월 뒤에 굉장히 또 버블을 만들어내면 또 많은 그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버핏이 보내는 경고는 바로 그런 경고예요. 지금부터 보내는 거는 지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카지노 장세의 화랑기가 시작된다. 자, 그러면 그때 이 초보 개인들이 들어와서 꼭지에 왕창 물릴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좀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